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아이의 목소리 하나가 어른들의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오만함을 겸손으로 바꿔놓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야기죠.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따뜻한 빛을 내리쬐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곳에서 한 한국인 가족이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수연 씨는 35살의 차분한 여성으로 남편의 미국 출장을 따라와 아들과 함께 낯선 땅에서 적응해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아들 준호는 올해 10살이 된 똘똘한 아이였어요. 큰 눈에 순수함이 가득 담겨 있고 아직 어린 나이라 그런지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아이였죠. 준호야, 천천히 먹어. 여기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수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크질을 조심스럽게 했어요. 아직 미국 음식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엄마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다는 듯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레스토랑 한쪽에서는 호텔 사장인 조셉 밀러가 직원들과 함께 오늘 저녁 이벤트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조셉은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을 가진 남성으로 손님들 앞에서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짓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무례한 농담들이 직원들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었죠. 에밀리, 오늘 밤 이벤트 준비는 어때? 조셉이 호텔 매니저인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에밀리는 항상 세심하고 배려 깊은 성격으로 손님들과 직원들 모두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어요. 네, 사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제적인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에밀리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조셉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레스토랑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문득 한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하고 있는 준호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준호의 동양인 특유의 단정한 모습이 그의 시선을 끌었죠. 저 아시아 가족은 어느 나라에서 온 거지? 조셉이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에요. 아버님이 출장차 오셨다가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에밀리가 설명했어요. 한편 준호는 엄마와 함께 미국 음식을 맛보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맛들이 입안에서 펼쳐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엄마,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쳐다봐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그냥 우리가 새로운 손님이라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수연 씨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어요. 사실 준호에게는 한국에서부터 숨겨온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엄마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는 평범한 10살 아이일 뿐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심지어 곧 벌어질 놀라운 일의 주인공인 준호 자신도 오늘 밤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특별한 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조셉 사장이 마이크를 든 채 레스토랑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밤 호텔에서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를 알리기 위해서였죠.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셉의 우렁찬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밤 저희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즉석 공연 시간이에요. 손님들 사이에서 호기심 어린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도 했고 누군가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조셉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중에서 자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뽐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셉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준호 가족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수연 씨는 뭔가 불편한 예감이 들어 준호를 자신 쪽으로 살짝 당겼습니다. 준호 역시 갑자기 시끄러워진 분위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 그럼 먼저. 조셉이 마이크를 든 채 천천히 준호 가족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오신 귀여운 가족이 있네요.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준호 가족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준호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움츠러들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모두 노래를 잘 부르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조셉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편견이 숨어 있었어요. 특히 이 귀여운 꼬마는 어떨까요? 한번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들려주시겠어요? 수연 씨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식사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조셉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에이,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노래 실력이 뛰어나잖아요. 이 아이도 분명 잘할 거예요. 그는 준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무대로 올라와요, 꼬마. 에밀리 매니저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호텔 서비스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장의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습니다. 사장님, 혹시 손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조셉은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어요. 괜찮아요, 에밀리. 이런 재미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죠. 조셉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어린 가수가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준답니다.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준호에게는 마치 부담스러운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상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준호야. 수연 씨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무리를 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이때 준호의 머릿속에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던 따뜻한 시간들, 동네 어른들이 준호의 노래를 듣고 감탄하던 모습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들 속에서 준호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서요, 꼬마. 시간이 없어요. 조셉이 좀 더 재촉했고 결국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조용했던 저녁 식사가 예상치 못한 도전의 순간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었어요. 준호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에 올라섰을 때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기대감 섞인 웅성거림은 사라지고 대신 어색하고 어정쩡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대 위의 준호는 마치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수십 개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고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크게 울렸어요. 평소 한국에서는 자신 있게 노래하던 준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목구멍이 바짝 말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 노래해봐요. 조셉이 마이크를 준호에게 건네며 격려 아닌 격려를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과연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받아든 순간 그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엄마 수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준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작은 속삭임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가 정말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린 것 같은데. 한국 아이들이 정말 노래를 잘한다는 게 사실인가? 이런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준호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할머니나 가족들 앞에서 노래할 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에밀리 매니저는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상황을 중단시키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무르익어 있었어요. 어서요, 뭔가 불러봐요. 조셉이 다시 재촉했고 일부 손님들도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응원조차 준호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뿐이었어요. 준호는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갔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자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고, 그렇다고 영어 노래를 부르기에는 아직 실력이 부족했거든요. 수연 씨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였습니다. 평소 밝고 자신감 넘치던 준호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아들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던 손님들도 이제는 서로를 의식하며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기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조셉 사장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흥미진진한 이벤트가 이렇게 어색한 상황으로 흘러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준호의 눈이 엄마 수연 씨와 마주쳤습니다. 수연 씨는 불안해하는 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 속에는 괜찮다, 준호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믿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받은 준호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국에서 할머니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할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야, 노래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마음이 진실하면 어디서든 사람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어. 준호는 마이크를 다시 입 가까이 가져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노래를 부를게요. 그 말은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어로 했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언어를 넘어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레스토랑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앞서와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담긴 침묵이었죠. 준호가 선택한 곡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트로트 곡이었어요. 비록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노래가 주는 감정만큼은 분명히 전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그의 나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깊이와 기교가 담겨 있었어요.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떨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각 음표마다 진정성이 묻어나왔습니다. 조셉 사장은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재미삼아 한국 아이에게 노래를 시켰을 뿐이었는데 지금 들리는 것은 어른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수준 높은 가창력이었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씩 수군거림을 멈추고 준호의 노래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준호가 표현하는 감정과 멜로디의 아름다움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매니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호텔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공연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아이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상당한 기술과 감정 표현을 요구하는 음악인데 준호는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화해내고 있었어요. 수연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보여주던 그 재능이 이곳 미국에서도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시에 지금까지 아들의 재능을 숨겨두려고만 했던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노래를 부르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들이 목소리에 실리면서 무대 위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따뜻한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듯 했어요. 노래가 진행될수록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감동받은 듯 눈을 감고 준호의 노래에 빠져들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에 맞춰 몸을 살짝 흔들기도 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이 주는 보편적인 감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노래가 절정으로 향해 갈수록 조셉 사장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삼아 시작한 일이었는데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주변 손님들이 준호의 노래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할 이벤트에서 오히려 한국 아이가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조셉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훌륭한 노래였어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하지만 준호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트로트 곡의 특성상 감정의 기복이 있고 지금 막 가장 감동적인 부분으로 향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조셉의 갑작스러운 중단 시도에 몇몇 손님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에밀리 매니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손님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더욱이 준호의 노래는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이었는데 이를 임의로 중단시키는 것은 호텔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사장님,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손님께서 아직 노래가 끝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하지만 이벤트 시간도 있고. 조셉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어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관객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계속해요. 더 듣고 싶어요. 그러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끝까지 들어봅시다. 준호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엄마 수연 씨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호텔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감동적인 공연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녀는 조셉에게 다가가서 정중하지만 확고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님들께서 모두 계속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훌륭한 공연을 중간에 중단시키는 것은 우리 호텔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조셉은 에밀리의 말을 들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직원이 자신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도 불쾌했지만 이미 관객들이 준호의 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공연을 중단시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지켜보죠. 조셉이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역력했어요. 에밀리는 무대 쪽으로 다가가서 준호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어 준호의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음향 시설을 점검하고 조명을 조금 더 밝게 조정하여 준호가 더욱 돋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느끼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트로트 특유의 애절함과 흥겨움을 동시에 표현하며 노래의 절정 부분으로 향해 갔습니다. 관객들도 점점 더 집중하며 준호의 매 음표에 귀를 기울였어요. 수연 씨는 아들을 지지해주는 에밀리와 관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렇게 따뜻한 응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드디어 준호의 노래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고음 처리와 감정 표현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레스토랑 전체가 마치 한국의 작은 공연장으로 변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준호는 이제 완전히 무대에 몰입해서 처음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트로트 특유의 꺾임과 함께 높은 음으로 치솟아 올랐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고 성숙한 감정 표현이었거든요. 관객들 중 몇몇은 이미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비록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준호가 전하는 감정의 진정성만큼은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한 나이 든 여성 손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 커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준호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특별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목소리를 점점 작게 만들어가면서도 감정은 더욱 깊게 전달하는 트로트의 고급 기술이었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은 완전한 정적에 쌓였고 준호의 마지막 한 음표가 공간 속으로 사라져갈 때까지 아무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서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일어서며 박수를 쳤고 순식간에 레스토랑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가능하죠?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손님들은 휴대폰을 꺼내어 박수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이런 뜨거운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도 물론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빨간 얼굴로 인사를 하는 준호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수연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시에 지금까지 혹시나 해서 아들의 재능을 숨겨두려 했던 자신이 잘못 생각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밀리 매니저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준호의 공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서 뿌듯했고,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반면 조셉 사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손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쁘지 않았지만 자신이 주도해야 할 이벤트에서 예상치 못한 주인공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특히 처음에 자신이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계속 이어지자 준호는 깊은 인사를 하며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러자 여러 손님들이 다가와서 준호와 악수를 청하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는 충분히 전해졌어요. 정말 대단한 재능이네요. 우리 딸도 저 나이인데 정말 놀라워요. 어디서 노래를 배웠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수연 씨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해서 웃음으로 대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에밀리가 다가와서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손님들께서 준호의 노래에 정말 감동받으셨다고 하세요. 어디서 이런 실력을 배웠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박수와 환호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에밀리 매니저가 준호와 수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에밀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께서 준호에게 무리한 요청을 드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공연을 보게 되었네요. 수연 씨는 에밀리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준호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준호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네요.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 정도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다니.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편 주변 손님들도 계속해서 준호 가족에게 다가와 격려를 보냈어요. 한 중년 남성은 명함을 꺼내며 혹시 준호가 현지에서 공연할 기회가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고, 어떤 여성은 자신의 딸도 음악을 배우고 있는데 준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유명해질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실력이네요. 칭찬이 이어졌고 준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셉 사장은 점점 더 어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보였던 태도가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찬 것이었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셈이었거든요. 손님들의 시선도 자신보다는 준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일부는 자신의 처음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에밀리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조셉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준호 가족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 좀 무리한 요청을 드린 것 같아서요. 조셉은 잠시 망설였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레스토랑 전체에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오신 가족분들께 조셉이 준호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준호에게 갑작스럽게 무대에 올라올 것을 요청한 것이 무례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레스토랑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조셉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공연을 보게 되었네요. 준호, 당신은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셉의 공개 사과에 손님들이 박수를 쳤고 준호와 수연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어요. 비록 처음에는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된 셈이었습니다. 조셉은 무대에서 내려와 직접 준호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래해 주세요. 준호는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조셉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 씨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불편하게 시작되었던 상황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특별한 경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수연 씨와 준호가 호텔 로비에서 쉬고 있을 때 에밀리 매니저가 화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뭔가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서 달려왔어요.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연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준호의 공연 영상이 인터넷에서 대단한 반응을 얻고 있어요. 에밀리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몇몇 손님들이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거든요. 태블릿 화면에는 준호가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아래쪽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정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요? 수연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네요. 에밀리가 더욱 신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다음 주에 열리는 한국문화축제에서 준호에게 공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최 측에서 준호의 영상을 보고 꼭 참여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수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낯선 땅에서 위축되어 있던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기회를 얻게 되다니 마치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에밀리 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도움 덕분이에요. 수연 씨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가 워낙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그 재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에밀리는 계속해서 다른 소식들도 전해주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한국 음식점에서는 준호가 와서 공연해주기를 원한다는 연락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준호가 정말 유명인사가 되겠네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신기해했어요. 자신이 부른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럴 것 같아, 준호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수연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수연 씨와 준호는 창밖의 텍사스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야, 이제 어떤 기분이야?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기뻐요. 그리고 엄마 할머니께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준호가 할머니께 배운 노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다니. 수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미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야, 준호야. 그리고 이제 알았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진심을 다하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아봐 준다는 걸 말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말에 공감했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정성 있는 마음과 노력은 모든 사람에게 통한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약속했던 텔레비전 인터뷰에 출연했고 한국문화축제에서도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준호와 수연 씨에게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편견과 오해로 시작되었던 하나의 사건이 결국에는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어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국 소년 준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텍사스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온 어느 날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바로 준호와 수연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준호는 이제 11살이 되어 키도 훌쩍 자랐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수연 씨 역시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호텔 로비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 준호. 수연 씨. 에밀리가 반가운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에밀리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수연 씨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도 계속 에밀리 씨 이야기를 했거든요. 준호는 이제 영어로도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저 많이 컸죠? 물론 한국어로 말했지만 그 뒤에 서툰 영어로도 한 번 더 인사했습니다. 정말 많이 컸네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에밀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사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수연 씨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지역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재능 발굴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 호텔에서 촬영된다고 해서 일부러 왔어요. 에밀리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정말요? 와, 준호가 이제 정말 텔레비전 스타가 되는군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준호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의 공연 이후 준호는 텍사스 지역에서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한국문화축제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행사들에 꾸준히 초청받았고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작은 트로트 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노래 실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서 편견을 딛고 일어선 용기, 그리고 문화의 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 음악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조셉 사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사장님께서 많이 변하셨어요. 준호의 일 이후로 다른 문화권 손님들에게 훨씬 더 세심하게 배려하시거든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 호텔에서 문화교류의 밤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계세요. 정말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네, 각국에서 온 손님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지난달에는 인도에서 온 가족이 전통 춤을 선보였고, 그저번에는
멕시코 손님이 기타 연주를 해주셨어요. 사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준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요. 이 말을 들은 수연 씨와 준호는 뭉클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의 일이 단순히 준호에게만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거든요. 잠시 후 방송 스태프들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준호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 무서웠어요. 준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음을 담아 부르면 어디든 닿는다고 하셨거든요. 방송 진행자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그럼 이제는 무대에 서는 것이 전혀 무섭지 않나요? 조금은 떨려요. 하지만 이제는 그 떨림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 노래를 들어주실 분들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거든요. 촬영이 진행되면서 준호는 그날 밤과 똑같은 트로트 곡을 불렀어요. 하지만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표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변성기 이전의 맑고 순수한 음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감정 표현은 훨씬 더 풍부해졌어요. 노래가 끝나자 스태프들과 호텔 직원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보냈고 수연 씨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촬영이 모두 끝난 후 준호와 수연 씨는 1년 전 그들이 앉았던 바로 그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셉 사장이 직접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준호, 정말 오랜만이네요. 많이 컸어요. 조셉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준호가 밝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조셉을 보는 준호의 눈에 두려움이나 경계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조셉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호텔 직원들이 작은 무대를 레스토랑 한가운데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수연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1년 전 준호가 처음 노래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오늘 밤 준호가 다시 한번 노래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이번에는 정말 자발적으로 그리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말이에요. 에밀리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오늘 밤을 위해 특별히 음향시설도 새로 설치했고 조명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호텔 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초청했거든요. 정말로 저녁 시간이 되자 레스토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1년 전 준호의 공연을 직접 봤던 손님들도 있었고 그 후로 준호의 팬이 된 지역 주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특히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 사람들은 거의 다 온 것 같았어요. 준호야, 어때? 부담스럽지 않아? 수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기대돼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준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1년 전의 떨림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어요.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처음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서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관객들이 박수와 환호로 응답했고 준호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두 곡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1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이고 두 번째는 새로 배운 곡이에요. 첫 번째 곡이 시작되자 레스토랑은 다시 한번 마법에 걸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경험과 성숙함이 더해져서 더욱 깊이 있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두 번째 곡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의 트로트였는데 준호만의 독특한 해석이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곡이 끝나자 관객들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앙코르. 관객들이 외쳤고 준호는 웃으며 한 곡을 더 불러주었어요. 공연이 모두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준호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히 1년 전에도 있었던 손님들은 준호의 성장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이제 정말 프로 가수 같아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네요. 칭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셉 사장이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셉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저에게는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 당신은 저에게 그리고 이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는 진정한 소통의 아름다움을요. 그날 밤 호텔을 떠나기 전에 준호와 수연 씨는 에밀리와 조셉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준호는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저 내년에도 꼭 다시 올게요. 그때는 더 많은 노래를 준비해서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물론이죠, 준호.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에밀리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수연 씨와 준호는 1년 전을 회상했어요. 준호야, 이제 어떤 기분이야? 수연 씨가 물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엄마. 1년 전에는 무서워서 떨었는데 이제는 노래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알겠다는 거야?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마음을 담아 부르면 정말 어디든 닿는다는 걸요. 언어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배웠어요. 수연 씨는 아들의 성숙한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호는 단순히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준호의 공연 영상은 다시 한번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았고 준호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댓글들도 다양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네요.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게 희망적이에요. 음악이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몇 달 후 준호에게는 더욱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준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뮤지션들과의 합동 공연 제안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준호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성숙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었죠. 지금도 준호는 텍사스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한국 소년의 용기 있는
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